자, 6회의 마지막 문제입니다. 6회 문제 많죠. 되게 어렵죠. 자, 이렇게 다음은 항체를 이용해서 어떤 동물에서 단백질 사이의 상호 결합을 알아본 실험이다. 자, 피트 기출인데 항상 문제를 잘 읽어야 됩니다. 그냥 문제를 특히 전 이 부분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 출제자가 어떤 것을 내고 싶어 하는지 의도가 담겨 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알고 싶은 건 어떤 세포 안에서 어떤 단백질과 어떤 단백질이 서로 상호작용, 결합하는 것을, 결합한다는 걸 우리가 보통 상호작용한다, 붙는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래서 결합 정도를 알아보기 위한 실험이다. 상호 결합을 알아보기 실험이다. 이렇게 다 이미 의도가 돼 있죠. 이 세포에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이 모두 다 있다. 근데 그게 같이 상호작용을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겠죠. 제가 지금 세포를 그린 거고 그 세포 안에 기역, 니은, 디귿이 다 있다라고 한 거야. 그다음에 단일 클론 항체 X와 Y는 각각 기역과 니은의 특이적으로 결합한다. 시험 문제에서 이렇게 자료를 줬다는 거는 X라고 하는 항체는 기역에만 결합하고요. Y라고 하는 항체는 니은에만 결합한다고 생각해야 돼요. 특이적이란 말이 그런 말입니다. 잘못해서 X 항체가 니은에도 결합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근데 이 문제를 그렇게 풀면 안 되고, 특이적이란 말 자체가 결합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혹시 X라는 단백질이 니은에도 결합할 수 있다면 이걸 우리가 교차 반응을 할 수 있다, 이렇게 또 설명을 해줍니다. 교차 반응 가능하다. 그러니까 만약에 기역과 니은이 비슷하게 생겼다면 X가 기역에도 결합할 수 있고 니은에도 결합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때 우리가 교차 반응한다고 하는데, 그럴 수도 있어요, 실제 항체는. 근데 여기서는 특이적 반응한다고 했으니까 이 가능성은 배제를 시켜야 됩니다. 알겠죠? 교차 반응 무시해야 됩니다. 자, 이 세포에서 모든 단백질을 얻었다. 자, 요 과정이 되게 많이 생략돼요. 우리 수업 시간에 이 세포를 깬다, 원심 분리한다, 상층액을 얻는다. 이게 이 가 과정에서 굉장히 간략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세포를 깨서 모든 단백질을 얻어가지고 시험관에 그 단백질을 준비해 놓은 거, 그리고 토탈 단백질을 얻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총 단백질을 얻었다, 토탈. 자, 이거를 이제 똑같은 단백질인데 얘를 두 개로 그냥 나눈 거예요. 두 개로 나눠서 한쪽에, 이 왼쪽에는 대조 항체를 썼다. 대조 항체. 오른쪽에는 항체 X를 쓴 거죠. 자, 사실 왼쪽이 이제 대조군인데, 그럼 대조군은 내가 원하는 걸 빼고는 다 똑같이 해주고, 원하는 조작변이만 안 넣어준 걸 우리가 대조군이라고 하죠. 근데 X의 항체를 넣은 거에 대한 대조군은 조작변인 항체를 안 넣은, 아무것도 안 넣은 거가 더 좋냐, 그게 아니더라는 거지. X를 처리한 것에 비해서 그거에 대한 적절한 대조군은 항체는 항체지만 X가 아닌 게 더 정확한 대조군이 아니냐라고 해서 대조 항체를 넣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도 이번에 알아두세요. 피트 시험, MD 시험에서 자주 나오는 패턴입니다. 어떤 X를 첨가했어요. 그 X가 항체라면 거기에 대해서 아무것도 넣지 않은 게 대조군이 아니라 대조 항체를 넣은 게 대조군이다. 이걸 그냥 외우시고, 이 대조 항체는 제가 미리 말씀해드리지만 시험 문제도 이렇게 풀면 되지만 얘는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어떤 거에도 결합하지 않는 거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냥 그게 대조 항체의 진정한 의미니까. 얘가 어떤 반응도 일으키지 않아야 진정한 의미의 대조군이 됩니다. 그래서 문제를 다 잘 분석을 해봐야 되겠지만 기본적으로는 지금까지 나온 기출이 그렇고, 그다음에 실제 실험을 할 때도 대조 항체를 넣으면 걔는 아무런 반응도 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항체를 넣어서 만약에 결합할 수 있다면 결합했겠지. 피트에도 이거 나왔잖아. 이게 외우셔야 돼요. 프로테인 A, 비드를 넣었다. 제가 수업 시간에 엄청 강조했죠. 얘는 비드가 있고 항체랑 결합할 수 있는 프로테인 A가 붙어 있는 실제 제품으로 파는 아이다. 그러니까 만약에 항체가 있다면 이 프로테인 A가 항체와 결합하기 때문에 큰 덩어리가 되고, 그렇다면 프로테인 A와 결합된 그 항체 단백질들이 굉장히 무겁기 때문에 우리가 원심 분리하게 되면 침전된 단백질을 우리가 얻을 수 있죠. 우리가 이걸 면역 침전이라고 하죠. 면역 침전. 그러니까 여기에서 X 항체를 집어넣어서 만약에 기역이 있다면 이런 그림이 되겠죠. 기역에 X가 항체가 결합할 거고, 여기에 내가 프로테인 A와 비드를 넣었으니까 얘네들이 침전할 거라고요. 대조군은 그냥 결합하지 않는다고 그리겠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해석이 쉬우니까.
프로테인 A와 비드는 아무것도 결합하지 않지만 굉장히 크기 때문에 가라앉습니다. 근데 대조군에는 기억, 니은, 디귿, 리을에 결합할 수 있는 항체가 전혀 없으니까 기억, 니은, 디귿, 리을은 결합하지 않고 이 대조 항체와 프로테인 A가 결합한 상태로 침전된 그림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는 결합된 침전된 것만 얻어서 전기운동하는 겁니다. 위에 떠 있는 뭐 위에 만약에 우리 알파라든지 뭐 베타라든지 감마라든지 이런 게 있더라도 이런 것들은 그 다음 실험 단계에서는 사용되지 않는다고요. 이렇게 얻어진 것만 우리가 전기 영동하게 되는데, 근데 하나는 환원 상태고 하나는 비환원 상태로 두 개로 나눠서 전기 영동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외우라고 했죠? 예. 그래서 항체가 있는데 항체가 하나처럼 보이는데 그게 지금 이 왼쪽과 비교를 해서 되게 크잖아요. 큰 곳에 나타났잖아. 쿠마시 브릴리언트 블루로 염색하면 항체도 단백질이기 때문에 원래는 파란색으로 염색되는 것은 까만색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은 대조 항체 때문에 밴드가 하나 나타난 거겠죠. 대조군이니까. 그다음에 전기영동 했을 때 왼쪽은 이거는 대조 항체의 헤비 체인, 얘는 대조 항체의 라이트 체인이겠죠. 제가 항체인데 환원 상태에서 전기영동하면 항체가 각각 폴리펩티드로 나뉘어서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으로 나눈다. 이거 지식형을 외우라고요. 중요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은 환원 상태가 아니라 비환원 상태이기 때문에 하나로 관찰된다. 그래서 이 대조군의 실험을 통해서 어떤 게 환원 상태고 왼쪽이 환원 상태고 오른쪽이 비환원 상태인 걸 알게 됩니다. 제가 지난 수업 시간에 말했지만 프로테인 A는 이 비드랑 같이 결합되어 있기 때문에 전기영동 되지 않습니다. 대조 항체에서는 이 항체만 전기영동 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대조군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게 왼쪽이 환원이고 오른쪽이 비환원인 걸 알게 된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오른쪽에 얘를 전기영동 시키면 우리가 그럼 예측할 수 있듯이 항체의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 얘는 X 항체인 거죠. 단백질의 항체가 결합할 수 있는 형태는 달라도 크기는 같을 수 있어서 지금 오른쪽에 항체라고 한 거는 항체 X이지만 크기는 서로 이렇게 같을 수 있어요. 너무 이거 집착하지 마세요. 왼쪽도 항체 X의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인데 크기가 이렇게 같을 수 있습니다. 원래 항체의 크기는 그렇게 차이가 나진 않아요. 그래서 항체고, 그러면 거기 기억, 니은, 디귿이라는 건 사실은 여기를 자꾸 헷갈려 하던데 사실 이거를 믿어야 돼요. 자료에서 X는 기억이랑만 결합한다고 했으니까 X는 기억만 붙잡는 겁니다. 근데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지금 비변성 상태에서 하는 거잖아요. SDS 페이지 침전시킬 때는 비변성 상태에서 결합해서 침전시킨 거니까 여기에 니은이든지 디귿이든지 어찌됐든 기억과 상호작용하고 있다면 이 전체를 전기영동했을 때 기억뿐만 아니라 니은과 디귿도 침전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X가 기억을 잡았지만 기억이 니은이나 디귿과 같이 있었기 때문에 니은이나 디귿도 이때 전기영동 되는구나. 그래서 각각이 어떻게 상호작용하고 있는지는 이 두 개를 비교하면 알 수 있습니다. 환원 상태와 비환원 상태를 비교해 보면 니은은 비환원 상태로 가도 그 위치에 그대로 나타나죠. 근데 이 리을은 원래 없었다가 비환원 상태가 되면 기억과 디귿이 없어지면서 나타났죠. 그래서 리을은 기억과 디귿의 이항화 결합된 형태가 리을이 되는 거예요. 리을이라는 게 새로 있는 게 아니라 지금 여기서 기억과 디귿이 없어지고 리을이 나타났고 그 다음에 비환원 상태에서 나타났기 때문에 기억과 디귿은 이항화 결합으로 이 세포 내에서는 붙어 있을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침전된 게 이 X 항체에 기억이 붙었고 기억은 디귿과 이항화 결합과 붙어 있기 때문에 같이 침전된 거고, 그럼 니은은 왜 침전됐을까요? 니은은 이 단백질하고 이항화 결합이 아닌 뭐 소수성 상호작용이라든지 이온 결합이라든지 이렇게 붙어 있었기 때문에 침전이 된 거겠죠.
그래서 니은은 누구랑 상호작용을 하고 있다고? 기역과? 아니야. 이거 틀려요. 기역과 니은이 상호작용한다고 반드시 말할 수 있어? 아니야. 니은은 디귿과 반드시 상호작용할 수 있다고? 아니야. 그래서 원래 피트 기출에서 니은은 리을과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게 맞죠. 니을은 기역이든 디귿이든 뭔지는 모르지만 니은은 기역과 디귿 중에 하나랑 결합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더 넓게 표현하면 니은은 리을과 결합하고 있다. 상호작용하고 있다. 이런 표현이 맞는 표현이라서 이게 PT에서 맞는 보기였죠. 저는 이 보기를 뺐지만 이 보기가 원래 시험에는 있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한 거를 먼저 보기를 보시면 제가 오른쪽과 왼쪽의 환원 비환원 상태를 설명했죠. 왼쪽이 환원이었고 오른쪽이 비환원인 거 충분히 위에서 설명드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 맞고 기역과 디귿이 영하 결합하는지도 금방 제가 충분히 설명을 드린 것 같네요. 그래서 기역과 니은이 맞아서 답은 4번이고 이제 디귿은 그 아래 웨스턴 블라스의 데이터를 해석해야 되는데 자, 그 웨스턴 블라스는 어떻게 한 거냐면 원래 웨스턴 블라스는 전기 영동을 한 다음에 거기에 다시 항체를 집어넣어서 다시 항체, 이 항체는 침전시킬 때 항체가 아니야. 웨스턴 블라스를 하는 1차 기역의 1차 구조를 인식하는 항체이겠죠. 근데 그 항체 X라고 했으니까 이 항체 X는 우리 수업 시간에 배웠죠. 단백질의 3차 구조도 인식할 수 있고 기역 단백질의 1차 구조도 인식할 수 있는 항체는가 봐요.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르게 넣어준 거예요. 웨스턴 블라스 항체는 다시 넣어준 겁니다. 그러면 얘를 전기영동한 위에 걸 그대로 종이에 NC 페이퍼에 트랜스퍼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 종이에 붙어 있는 단백질 항체 X를 처리를 했으니까 그 종이에 기역이 있다면 그 기역에 항체 X가 가서 달라붙겠죠. 그래서 위랑 똑같은 지점, 위에 그래프에서 기역이 있던 자리에 밴드가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거는 단백질 환원 상태의 전기영동한 것을 그대로 트랜스퍼한 거니까 이건 오른쪽에 있는 위에 오른쪽이 아니야. 위에 왼쪽에 있는 애를 그대로 또 트랜스퍼 하게 되면 여기에 기역도 있고 니은도 있고 디귿도 있고 항체의 헤비 체인과 라이트 체인도 있었을 텐데 이 오른쪽에는 항체 Y만 집어넣었죠. 그러니까 이 단백질 중에 이 니은에만 이 항체가 결합을 했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는 밴드가 나타나지 않고 니은이 있었던 자리에만 밴드가 나타난 겁니다. 알겠죠? 왜 안 되지? 그래서 라의 단백질을 비환원 상태에서 전기영동한 후 X에 대해서 웨스턴 블라스를 하면 그 위치는 어디냐라고 물어봤는데 자, 이거는 제가 위에서 한 거 환원 상태는 다 설명해 드렸잖아요. 근데 만약에 여기에서 이 비환원 상태에서 전기영동하면 항체 여기 있고 리을 여기 있고 니은 여기 있을 거예요. 근데 그 다음에 X에 대한 항체를 처리하면 리을이 기역과 디귿이 붙은 형태니까 기역에 항체 X가 붙을 거니까 리을 위치에만 밴드가 나타나겠죠. 밴드가 하나 나타나는 게 맞는데 그 위치는 리을에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디귿은 틀려요. 기역 니은 답은 4번. 드디어 이렇게 끝났네요. 7회 때 만나요. 안녕.